안녕하세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절벽 도시 론다로 떠나볼 텐데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아름다운 풍경 사진 몇 장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도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에보 다리, 푸엔테 누에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료를 읽다 보니 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과연 위대한 인간의 창조물일까? 아니면 어쩌면 비극의 현장일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다리를 쳐보면 그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뭐랄까 활마를 잃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운 겉모습 아래 아주 어둡고 복잡한 역사가 겹겹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겹대를 하나씩 벗겨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다리가 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스페인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는지를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격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다리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부터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 그리고 왜 해밍웨이 같은 예술가들이 이토록 이곳에 매료됐는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 다리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이름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누에보가 스페인어로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진만 봐도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왜 새로운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다리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반전이요? 네, 이 다리가 완성된 게 1793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말 그대로 신상다리였던 겁니다. 아하, 그 당시에는 새로운 다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더 극적인 사연이 있어요. 원래 이 자리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부실 공사였는지 8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요? 네, 그래서 50여 명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비극이 먼저 있었군요. 그럼 이 누에보 다리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지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175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까지 무려 42년이 걸렸습니다. 42년이요? 와, 네, 한 세대가 꼬박 받쳐진 대역사였던 셈이죠. 그 깊은 타워 협곡 때문에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마침내 안전하게 연결하는 론다 사람들한테는 정말 수건 사업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새로운 달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42년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거의 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들어간 시간인데? 그러고 보니 이 다리를 설계한 건축가 호세 마르틴 데 알데웰라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렬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완공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다리에 새기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협곡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100m에 가까운 협곡 아래로요. 너무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네, 그 전설이야말로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실제 기록을 보면 건축가는 80세가 넘어 노안으로 평범하게 침대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진짜는 아니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런 전사를 만들어냈을까요? 글쎄요, 그만텀이 다리가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리의 높이가 약 98m에 달하는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거든요. 와,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한 듯한 이 거대한 창조물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감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경외감과 두려움. 네,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에 매혹돼서 그 일부가 되려다 비극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서사였던 거죠. 어쩌면 42년간 돌을 쌓아 다리를 완성했다는 진실보다 이 전설이 더 강렬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그럴듯하네요. 사실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그 전설이 다리의 아찔한 외관을 대변한다면 다리의 내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리 중앙의 그 거대한 아치 부분에 작은 방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돌로 꽉 채워진 구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다리의 두 번째 얼굴, 즉 어두운 역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역사요? 그 방의 용도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교도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요? 잠깐만요. 협곡 한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붕 떠 있는 감옥이라니. 네, 바로 그 안에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아니, 창문 밖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데 그 안은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그 아이러니는 스페인 내전,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있었던 그 내전을 거치면서 극에 달합니다. 이 다리 위의 방은 단순한 감옥을 넘어서 고문실이자 처형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처형 장소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프랑코의 파시스트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 방에 갇혔다가 절벽 아래로 던져져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다리가 순식간에 학살의 무대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질문, 기념비인가? 비극의 현장인가? 에 대한 답이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희망의 상징으로 지어진 다리가 한 시대의 가장 끔찍한 비극을 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은 그 모든 역사를 증언하는 작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박물관이군요. 네, 교도소에서 학살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이 작은 방의 변천사야말로 누에보 다리가 품고 있는 복잡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 다리를 건넌다는 건 단순히 협곡을 가로지르는 행위를 넘어서 스페인의 영광과 상처 위를 동시에 걷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그 극적인 모습에 예술가들이 매료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 도시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네, 해밍웨이는 이 론다의 양면성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본 작가입니다. 양면성이요? 그의 대표적 중 하나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아주 직접적인 영감이 되거든요. 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와서 몽둥이로 때린 뒤에 절벽에서 던져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누에보 다리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문학적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둔 묘사였던 거죠. 와, 해밍웨이는 이 다리가 가진 서사를 간파한 겁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 바로 그 아래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폭력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본 거군요. 네, 그는 론다를 투우와 사랑, 그리고 비극의 도시라고 불렀는데 이 누에보 다리야말로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완벽한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에게 론다는 그저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진짜 인생의 무대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다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다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다리 위를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멀리서 전체를 조망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다리 위에 서면 그 높이랑 아찔함은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다리 자체의 웅장한 모습은 볼 수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 다리의 진정한 매력은 거대한 자연, 즉 타호 협곡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맞서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때 드러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주요 감상 포인트를 좀 더 생생하게 풀어보죠. 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가 포토스팟이다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첫 번째로 비회호 다리, 즉 오래된 다리 쪽으로 가보는 겁니다. 비에호다리요? 네, 이름 그대로 누에보 다리보다 먼저 지어진 작고 소박한 다리인데 여기서 보는 풍경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마치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형이 저 멀리 우뚝 솟은 젊고 거대한 동생을 자랑스럽게 혹은 조금은 쓸쓸하게 바라보는 듯한 구도가 연출되거든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다리의 규모와 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곳은요? 두 번째는 절벽을 따라 아름답게 조성된 헤르미나 하게라는 정원입니다. 헤르미나 하게. 네, 자르디네스 데 쾰카. 이곳은 좀 더 편안하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다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죠. 다리가 가진 비극적인 역사를 잠시 잊고 순수한 조용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경험은 따로 있는 것 같더군요. 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추천하는 건 힘들더라도 협곡 아래로 직접 내려가서 다리를 올려다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활용점정이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체험에 가깝습니다.
체험이요? 네, 마을 외곽의 산책로를 따라 협곡 아래로 내려가 그곳에 서면 시야를 가득 채우면서 하늘로 솟구친 다리의 위용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와, 98m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현실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비로소 건축가 알데오엘라의 전설이 왜 생겨났는지, 해밍웨이가 왜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았는지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과 그것을 가능케 한 자연의 위대함을 동시에 느끼는 정말 경이로운 경험일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누에보 다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새로운 다리라는 희망찬 이름 뒤에는 42년이라는 고된 건설 과정과 한 건축가의 비극적 전설이 있었고요. 네, 그랬죠. 다리 중앙에 숨겨진 방은 교도소에서 확살의 현장을 거쳐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비극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은 해밍웨이 같은 예술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영감을 주었죠. 마지막으로 해질녘 노을이 다리의 돌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팁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리는 기념비일까요? 아니면 비극의 현장일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약 론다에 가서 이 다리를 직접 마주한다면 그저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로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그 돌틈 사이에 스며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비명까지 함께 느끼게 될까요? 어쩌면 진정한 여행이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어두운 역사까지 끌어안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